그러니까 맛집은 맛집에 대해서, 상품 리뷰는 리뷰에 대한 사진들. 대략 사진은요, 2장 이상이면 되기는 하지만 글과 사진을 같이 적어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대략적으로 10장 이상은 찍으시게끔 말씀을 드려요. 15장 이상의 한 20장, 30장 이런 정도씩 가겠죠. 최소 2장 이상. 최소가 2장이라는 거지 더 올리셔도 됩니다. 일단 이런 정도면 적을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이제 키워드를 찾아야 되겠죠. 그쵸? 키워드보다 일단 간단히 말하면 사진을 옮겨야지 뭐, 그죠? 사진이나 동영상을 PC로 옮기거나, PC에서 작성할 거면 PC로 옮길 거고, 안 그러면은 그냥 스마트폰이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작성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러면 키워드 잡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맛집이라고 한다면, 이 맛집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쳐서 나올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자동 완성어나 연관 검색어나 그 외에도 다양하게 찾는 방법들이 있었죠. 키워드 마스터도 썼을 수도 있고 블랙키위 같은 데서 검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가 너무 복잡하다 한다면 일단 자동 완성어랑 연관 검색어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키워드를 생각을 해서 잡아주시는데요. 키워드는 제목에는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는 조합을 해서 자연어 형태로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자연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말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적은 내용을 보면은 대학로 연극 오타반 보양이 로맨스 코딩극 추천해요. 이런 식으로 적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이 되도록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목은 대학로 연극과 옥탑방 고양이라는 이 연극의 그 제목이죠. 그리고 대학로에 로맨스 연극 같은 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그런 것들을 제가 키워드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워드를 잡을 때는 보통 한 6개, 7개 조금 넘게 그렇게 잡기도 해요. 그러면 이 제목에 들어갈 키워드들은 내용에도 들어가야 돼요. 2개에서 한 6, 7개 정도라고 볼게요. 제목에 적은 키워드는 꼭 들어가도록 내용에 작성을 해주시면서, 키워드를 그냥 나열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뷰징이나 아니면 이제 자연어 검색에서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 되도록 지을 때 중간중간에 그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학로 연극 오타방 고양이, 요게 이제 제가 주로 키워드잖아요. 그럼 대학로 연극, 그리고 옥탑방 고양이, 여기도 보면 옥탑방 고양이, 대학로 연극, 옥탑방 고양이 연극,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섞어서 글을 적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옥탑방 고양이랑 틴티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관련된, 그러니까 대학로 연극과 관련된 거라면 이 틴티놀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한 거고, 대학로는 해화역에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을 주로 요 안에 적어서 작성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해주시는 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하는 거는 그냥 잘 쓰는 거예요. 그쵸? 자연어 형식으로 문맥에 잘 어우러지게
작성을 하는데, 이 작성을 할 때는 사진, 글, 사진, 글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되, 글은 보통 한 3줄에서 한 6줄 정도 씩 글을 적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글을 너무 많이 적게 되면, 그러니까 사진과 글 사이에 글이 너무 많으면은 그게 이제 모바일에서 봤을 땐 되게 글만 한 바닥 보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을 적으실 때는 한 서너 줄이 좀 짧다면 한 6줄 요런 정도로 그 사진과 글 사이에 배치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또 사진과 글만 배치를 하다 보면 되게 지루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티커라든지 인용구를 넣어서 약간은 꾸며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영상을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동영상이 넣어놓게 된다면 일단은 점수를 받을 때도 좀 더 정확도 점수를 더 받도록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영상을 찍었다면 동영상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구조만 좀 맞춰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를 수가 있고요. 아까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뭐 일상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더 들어가면 좋은 게 지도 같은 게 들어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지도는 지도 검색에서 후기로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맛집에 대한 리뷰를 찾는 사람들이 지도로 위치를 볼 때 맛집 후기를 또 노출해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또 블로그에다가 만약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는 지도를 넣어놓으면 모바일 블로그에서는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약도로 연결이 돼서 가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도 넣어두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을 넣게 되고, 물론 좀 편집을 해서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은 2가지 형식으로 일단 가능하실 건데, 일반적인 동영상이 있고, 그리고 동영상 중에 몇 가지 아마 GIF로 움직이는 짤방 사진으로 변환해서 올리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GIF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꾸미는 용도로 GIF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동영상이 만약에 난 없는데 그럼 동영상을 넣어야 되면 어떻게 넣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는 사진을 연결해서도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내용은 없고요. 이런 내용들만 좀 지켜서 써주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글을 쓸 수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글을 쓸 때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문맥이 뭐 어우러지게 글을 잘 써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블로그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이 쓰는 어떤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검색에서 나오게끔 하는 부분에서는 키워드가 잘 조합이 돼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검색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6번에서는 발행을 하겠죠. 발행을 하실 때 일단 카테고리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카테고리에 넣을 것인지 카테고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표 사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발행 때 점검을 해보시고, 뭐 오타가 있는지 오타 여부도 한번 좀 더 볼까요? 이런 것들을 다 본 후에 발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 새벽에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신순을 우리가 받을 땐 만약에 우리 블로그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보통은 한 10시쯤에 많이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대략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검수를 거쳐서
내게 이제 검색했을 때 나오게끔 되는 거는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 글이 10시쯤에 많이 노출이 되게끔 하고 싶다면 한 9시쯤에 올라가게 맞춰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예약 발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약해서 발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상관이 없겠다 하시면은 바로 발행하는 형태로 발행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만 거쳐주시면요, 포스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그래도 되게 반가웠던 게 정보성 포스팅을 적으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중간중간에 강조도 좀 잘 하셨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좀 반가웠어요, 저는. 지원님의 포스팅인데 일단은 구성은 조금 더 계속 올리시다 보면 좀 더 세련되게 되겠지만 그래도 되게 잘 적으셨다라고 그 중에서 일단 생각이 들었고 내용은 조금 더 자연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자연스럽게 적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더 말을 좀 더 적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여기는 이제 보면 재가복지 시설이다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고 끝나다가 요쪽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뭐 있습니다가 돼요. 그죠? 그리고 글자체도 달라져요. 그죠? 이게 복사한 티가 너무 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되게 잘 적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 나중에 조금 더 보완해서 적으시면 굉장히 좋은 포스팅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정도 말씀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다음 포스팅은 좀 작성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사진을 내가 올리려고 하는데 올리기 좀 힘드셨다라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일단 사진을 올리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샌드 애니웨어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 카카오톡 PC 버전을 활용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샌드 애니웨어를 저희가 배웠었던 부분이니까 이걸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서 포스팅하는 걸 대략적으로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진을 샌드 애니어를 들어가셔서 사진과 동영상을 옮겨도 되지만 갤러리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유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아닌가 봐요. 자, 여기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를 할 사진을 고르신다면 예를 들어 하나, 둘, 여기 이제 갤러리죠. 제가 고르고 있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사진하고 동영상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밑에 갤러리에 공유를 눌러서 샌드 애니어를 찾아도 됩니다. 그럼 샌드 애니어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번호가 뜨고요. 이거를 저희 PC의 샌드 애니어를 열어서 닫기에다가 적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은 샌드 애니어에서
사진을 보내는 것도 갤러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골라서 보내는 게 가능해요. 기본적인 경로는 다운로드 폴더로 가지만 이거를 여기 폴더를 눌러서 가급적이면 내가 원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관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다운로드에다가 사진들을 다 모아놓게 되면 그 사진들이 막 섞여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고를 때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폴더를 만들어서 저는 두고 포스팅을 한 후에 이 폴더를 지우거나 그렇게 이용하는데요. 폴더를 만들고 폴더 선택을 한 후에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명동 다이소라는 이름의 폴더에 지금 제가 받는 25개의 파일이 받아지겠죠? 네, 전송이 완료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사진을 옮겼으니까 이제 키워드를 골라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적어보는 거예요. 명동 보니까는 맛집 가볼 만한 곳 교자 놀거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명동 다이소도 나오죠? 저는 일단 명동 다이소라고 해서 적어보니까 뭐뭐가 나오냐면 제가 원래 메모장에 적지만 다른 메모장을 열어서 여기다가 해볼게요. 명동 다이소 12층 주차 이런 거 서울 명동 다이소 뭐 이런 걸 많이 찾았네요. 그죠? 자, 어쨌든 들어가서 보면은 연관 검색어가 나와요. 이 연관 검색어들은 이 자동 완성어든 어쨌든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것만 찾지 않고 다른 것들도 많이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 이외에 이제 찾아본 것들이 이 연관 검색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키워드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거는 주로 이제 명동 다이소 했을 때 12층이나 된다라는 것과 명동 본점이라고도 하나 봐요. 다이소 명동 본점, 명동역점 다이소 이렇게 친 사람도 있고 명동 다이소 주차를 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은 좀 제가 어떤 단어들을 활용을 할 것인지 일단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인기 글들을 한 1위부터 한 3, 4위 정도까지를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뷰에서 보면은 이렇게 인플루언서나 나머지 분들이 올려놓은 것들이 보이는데 뭐 주차 정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다녀온 썰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말이 좀 되게 연결이 돼서 적혀 있는 게 보이죠? 일단 주차랑 영업시간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딱 주차할 공간이 있다기보다는 앞쪽에 이제 공간이 있긴 한데 주차를 하게 돼 있지는 않던 것 같아요. 주차를 못하게 막아놨던 걸로 보였으니까. 여기도 그래서 말하기를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서 뭐 다른 건물 주차장을 썼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글을 썼네요. 자, 대략적으로 그러면 키워드를 뽑았다 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맥에 잘 어우러지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아까 사진과 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글과 사진을 이제 작성해서 쓰시고 동영상도 중간에 넣을 수 있으시면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글을 쓸 거니까 네이버의 블로그로 가야겠죠.
로그인을 해서 블로그를 들어가고 내 블로그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내 메뉴에 글쓰기로 글을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적었던 이 제목에서는 명동 다이소를 활용을 할 건데 서울이란 단어도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이라는 단어를 넣기보다 일단 명동 다이소 12층 요게 이제 주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좀 담아서 제목을 적을 거예요. 주된 키워드는 제일 앞쪽으로 가급적이면 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뭐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요. 방문했어요, 방문 후기 또는 뭐 다양하게 적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꾸미기 위해서는 여기 옆에 있는 이 배경사진 첨부를 누르면 여기 있는 제목 부분을 꾸밀 수가 있죠. 그럼 눌러서 아까 바탕화면에 제가 만들어 놓았던 폴더 들어가셔서 넣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그러고 위치 이동해서 배치를 맞춰주시고 확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을 적을 건데요. 이 내용을 저는 사진을 중간중간 넣으면서 이제 꾸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 사진 한 개 더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인용구를 이용해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명동 다이소 명동역 현출구 앞 여기다가 뭐 이렇게 적을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썰을 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글하고 사진, 글하고 사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적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을 때 보면은 서울, 명동, 다이소, 12층 이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해당 단어가 어색하지 않게 키워드 안에, 그러니까 요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뭘 굉장히 잘 써야 되거나 문장력이 좋아야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고 중간중간 이렇게 사진을 넣으시는데, 사진을 그냥 넣으면 좀 재미없으니까 이런 사진을 넣을 때 사진을 선택을 하셔서 조금 더 제가 가져올 걸 그랬네요. 넣으실 때 콜라주 같은 걸로 이렇게 섞어서 넣으시면 예쁘게 구성을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글이 있을 때 글하고 사진만 들어가면 너무 단조로워질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스티커를 이용해서 꾸며주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예쁘게 꾸며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좀 어둡게 찍혔다 이런 사진의 경우는 따닥 눌러서 이 사진을 따닥 잠깐만요. 이 사진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편집이 있어요.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밝게 하실 부분들은 밝게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정이 있죠? 그래서 밝기나 채도를 보정을 해서 둘 수도 있고, 만약 사람의 얼굴이 식별이 되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가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가려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얼굴이 거의 많이 안 보인다면 굳이 가릴 필요는 없고요. 얼굴이 아예 식별될 정도로, 아까 보면 살짝 얼굴이 좀 자세히 보였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살짝 이렇게 가려주시는 게 좋겠죠.
내용을 만약 다 적으셨다라고 한다면, 만약 덜 적으셨을 때는 중간에는 저장을 해두시면 임시 저장이 되어서 나중에 불러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임시 저장 해놓고 그냥 나가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임시 저장했던 걸 계속해서 적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다시 글쓰기를 눌러 들어갔을 때 여기 저장 옆에 숫자 부분을 눌러주시면 임시 저장글을 불러와서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 적으셨다고 한다면 옆에 이제 발행을 눌러서 카테고리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태그 편집에 각각의 해시태그들이 있었죠. 뭐 명동역 다이소, 명동 12층 다이소, 뭐 여러 가지 이런 태그들을 적어서 발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 이미지는 제일 처음에 넣었던 사진으로 대표 이미지가 맞춰져 있는데, 만약 내가 대표 사진을 바꾸고 싶다면 해당 사진을 대표로 선택을 해서 발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발행 절차를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실제 저도 글을 쓸 때는 한 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거를 그냥 보고만 계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다음번에 또 저한테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잘 적었는지 한번 더 점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일상적인 포스팅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정보성 포스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아까 보니까 제가 요양복지센터였나요? 여기는 어차피 창업 절차니까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를 신청해야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했을 때는 화면 자체를 캡처를 해야 될 수도 있죠. 만약 그럴 때는 우리가 포토스케이프라는 어플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포토스케이프는 사진을 편집하는 툴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사진 편집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개체라는 부분에서 동그라미나 네모 그리고 글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내가 강조를 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포토스케이프는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실제 네이버에다 포토스케이프라고 검색을 해서 보시면 포토스케이프 재미있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나와요. 요거를 무료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두시면은 내가 강조할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표시를 해주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표시를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에다가 뭐 동그라미를 치겠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지도가 있고 이 지도의 어느 부분을 캡처를 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캡처하실 때는 윈도우 버튼하고 쉬프트 버튼하고 S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캡처할 수 있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포토스케이프를 설치를 해 놓은 경우에는 포토스케이프의 사진 편집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아까 캡처한 부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체에서 동그라미 같은 경우 원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설정을 해서 굵기도 내가 원하는 정도로 굵기를 주고 동그라미를 쳐주시면은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외곽선은 내가 주지 않을 거라면 외곽선을 꺼버리면 돼요. 선택하고 크기 조절을 하거나 해서 맞출 수도 있고,
내가 만약 여기다가 글씨를 적겠다 라고 할 때는 타입 툴로 글씨를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씨체를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고르고 글씨 크기를 고르고, 근데 크기는 여기서 안 고르고 여기서 조절해도 돼요. 글씨 색깔을 고르고 외곽선을 줄 거면 외곽선을 설정을 해서 선굵기를 설정하고 그림자도 적당하게 맞춰서 배치를 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강조할 부분을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내가 사진에다가 표시를 해서 강조를 해서 나타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전에 배운 미리 캔버스보다는 포토스케이프가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도구에 보시면 모자이크 같은 게 포토스케이프에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느 부분이 개인정보라서 가려야 될 때도 굉장히 쉽게 가려주실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포토스케이프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이제 정보성 포스팅을 좀 설명을 했는데 어떤 그 절차 있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신청하는 절차다. 그러면 내가 만약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는 절차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이버에다 아마 홈택스를 칠 거고요. 들어가서 여기서 뭐 1번, 2번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그 신청 절차를 표시해 줄 거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쉬프트 S를 눌러서 화면을 캡처를 하고 이거를 포토스케이프를 열어서 사진 편집에 컨트롤 V로 붙이고 개체에서 사각형을, 이게 선사각형이고 얘가 면사각형이에요. 신청 제출 부분을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1번, 2번을 글씨를 적어도 되지만 스티커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1번을 확인 해서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얘가 1번, 그죠? 그러고 저장을 다른 임 저장 해서 아까 폴더가 따로 없죠, 얘는. 만약에 폴더를 만들고 얘를 1번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을 만들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청 제출에 여기 통신 판매업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윈도우 쉬프트 S를 눌러서 이렇게 따고 다시 여기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서 통신 판매업을 신청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2번을 달고 그 다음에 저장을 또 하면 되겠죠? 얘가 경로가 바탕화면에 있는 얘가 2번이다.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눌렀을 때 이 화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라 여기는 뭐 프로그램 설치해야 된다면 요게 이제 설치해라 라는 것도 이제 표현을 해줄 것 같아요. 어쨌든 윈도우 시프트 S에서 장면을 캡처하고 포토스케이프에서 컨트롤 V 붙이고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재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강조할 거면 강조할 부분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3번으로 붙이고
만약에 여기다 글을 적어서 표시해 줄 거면 타입 툴로 글을 적으면 되죠. 뭐 제가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만약 이따가 닫기를 눌러야 되면은 여기가 또 동그라미 4번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저장, 다른 저장 해서 바탕화면에 여기에 뭐 3번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중간에 이제 글 적으시면 되는 게 정보성 포스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멋있게 포스팅을 써서 발행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오늘 아직 제출을 못하신 분들은 일단은 또 오늘 거 이제 보완하셔가지고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4월 19일 날 저희가 이제 월수금 4월 19일 날 이제 만드시면 20일 날 되겠네요. 20일 날 오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팅은 자꾸 해야지 느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하는 방법을 조금 소개를 다시 드렸는데 이런 방법을 조금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해서 오늘처럼 톡방에다가 전송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뭐 좋아요나 댓글 같은 것도 적어드리기도 하고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이소 쓰는 그 부분을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거는 제가 완성을 해서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중에 저희 톡방에 한번 올려드려 볼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장이 예쁘게 나오는데
이제 제가 하다가 밑에 거는 네, 그냥 밑에 거는 잘라서 가족이 맞더라고요. 출처정보도 나와 있고. 제가 그거를 일부러 넣었어요. 혹시 걸리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출처정보 넣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유사문서가 70% 이상이면은 같은 문서, 국사문서 70% 이상은 유사문서가 되는데 아까 같은 건 70%는 안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은 없겠다 싶긴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질문 사항 있으셨어요? 이거를 가운데 글귀를 가운데다 두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개인 마음이에요. 가운데 들어도 되고 그냥 가로 옆에다 그냥 붙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 사진이랑 글 사이의 간격은 좀 너무 바짝 붙이시지만 않으면 한 칸 정도 그 사이를 지금 한 보내주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좀 뭐랄까 지루한 느낌이면 중간중간에 스티커나 인형물을 좀 더 넣어주시면 느낌이 좀 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와, 잘 쓰시는데요? 네, 많이 생각했죠. 네, 그렇죠. 아, 네. 거기 우리 영상에서 이제 사진작을 하는 이게 아, 이게 저는요. 좋죠. 그런 걸 해가지고 여기서 따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서 음식 그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었다라든지 사진을 빨리 아 좋죠. 네, 요거는 이제 사진을 이렇게 돌려야겠다, 그죠? 사진 돌리는 거는 블로그에 올리는